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2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상형 1번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사의 교단 일기에 드러난 A 학생의 문제점 두 가지는 성향적인 측면과 또 적응의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향적인 측면에서 개인적 성향이 내향적이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 학생에게 간단하고 해결 가능한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제는 친구에게 인사하기부터 시작하여 단계를 올려 친구를 칭찬하기, 친구와 대화 몇 번 이상 하기 등의 과제를 주어져 친구들에게 단계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가감에 있어서 성공적인 인간관계 경험을 넓혀주어 학생이 긍정적 자아 개념으로 전환하여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학생의 경우 해외에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환경적인 적응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낯선 환경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모둠을 정하여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모둠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강제성을 고려해서 4시간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식사 모둠, 이동 모둠 등을 정해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늘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2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형 2번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을 한 가지씩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학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교사에게 자신의 학생을 잘 돌봐주고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학생의 편의를 봐줄 것을, 다른 학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학생에 대해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학습자에게도 공감해야 하며 학습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부모님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교사의 전문적인 능력으로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감정적으로는 공감하되 수용한 부분과 비판 혹은 받아들이지 않을 부분을 선정하여 비교육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질을 기르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적 공감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습자와 상담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인성적 자질 중 공감 능력을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와 상담은 매번 불편하고 딱딱한 교무실 혹은 다른 공간에서의 상담이 아닌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공감 능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적 능력인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료 교사와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혹은 평소에 교사들과의 대화를 이용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상황에 있는 동료 교사들은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 보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 능력과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3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이 막 적극적이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러한 학생이지만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학생이 자신의 일을 알아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책임감 있게 자신이 맡은 일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해내는, 그래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적인 학생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니은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답을 하거나 학생들의 리더이거나 주도성을 가지고 수업이나 수업대와 질문에 대한 대답 혹은 축제 등등을 주도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리더로 인정받는 학생의 경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육과는 다가가는 교사, 지감자입니다. 적극적인 학생들은 제가 굳이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나 학생들의 적극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가 다가가서 그들의 가치와 가능성을 끌어내주고 지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활동으로는 학생과의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학생이 점점 수줍어하거나 개인적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 반에 수첩을 배치해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말로 대화하는 것보다 글로 소통할 때 자신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글을 통해서 학생과 소통하면서 학생들을 지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잠시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사가 평소에 자신의 일 외에는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박교사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 학교에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교사는 수업 전문성도 뛰어나고 학교 밖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에 비춰서 박교사의 행동을 교직윤리 측면에서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제가 맡은 업무 이외의 행사가 있을 때 다른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교사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일은 매우 다양하고 제가 잘하는 일과 잘하지 못한 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박교사처럼 개인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즉 동료의식이 부족한, 교직윤리 측면에서 동료의식이 부족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위기가 처하고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교사와의 협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라는 조직은 자신이 맡은 일만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박교사의 동료라면 박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 박교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능력도 많은 것은 인정하나 박교사가 해결할 수 없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거나 혹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혹은 전문적인 선생님들의 지식을 빌려서 도움을 청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보고 자신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조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